남편 월급이 300, 400? 공무원 일에 무슨 자부심이 있어? 화려한 명품과 외제차, 강남 아파트 자랑으로 가득한 15년 만의 동창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듯한 친구들 앞에서 평범한 전업주부 서유는 남편이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유는 담담하게 곧 알게 될 것이라 말하며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일주일 후 모두가 모인 더 큰 규모의 동창회. 비웃음과 조롱은 계속됩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손님이 등장하며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토록 무시당했던 서윤의 남편이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과연 서윤과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 이 모든 오해와 조롱을 통쾌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5월의 저녁, 서유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할지 말지를 두고 마음이 복잡했죠. 옷장에서 꺼낸 검은색 원피스는 수수하지만 그녀의 몸에 꼭 맞아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남편 현우가 뭘 입어도 예쁘다며 칭찬했던 그 옷이었기에 서유는 괜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현우가 서윤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서윤은 그 안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가야 해? 굳이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자기야. 서윤의 얼굴은 불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현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었는지 더욱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한 번쯤은 가야지. 너무 오래 얼굴 안 비쳤잖아. 서유는 립스틱을 덧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심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은주와 그 무리들은 늘 서윤을 소외시켰습니다. 성적도 비슷하고 집안 형편도 비슷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서윤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라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지금도 걱정되는 건 남편 현우의 직업을 말하자니 믿지 않을 것 같고 또 안 말하자니 무시당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참석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예전보다 살이 쪘지만 차림새만큼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은주는 옆에 고가의 명품백을 둔 채 앉아 있었고 다른 친구들 역시 값비싼 액세서리로 한껏 치장하고 있었죠. 서윤이 들어서자 잠깐 웅성거림이 멈췄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어머, 서윤이 왔네. 은주가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서윤은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지. 은주는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소박하고. 그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저 가만히 물잔을 들어 목을 축였습니다. 곧 술이 돌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친구들의 자랑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작년에 외제차를 샀다 말하고 누군가는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한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는 실적이 너무 좋아서 보너스가 어마어마했어. 부럽다 진짜. 우리는 아직도 전세살이야. 서유는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누가 예쁜 옷을 입었고 누구 아버지가 좋은 차를 탄다며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그들 속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슬그머니 서윤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너 남편은 뭐 해? 아직도 그냥 공무원이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응, 공무원이지.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현우가 어떤 공무원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서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공무원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못 대잖아. 힘들겠네. 서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공무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현우의 모습, 그 모습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은주는 서윤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겼는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긴 하겠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은주가 동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시계를 하나 샀어. 서윤이 남편은 그런 거 관심 없겠지? 공무원들은 워낙 검소해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현우 씨는 원래 소박한 사람이야.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거든. 아, 현우 씨였지. 이름도 참 평범하네. 은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결혼식 때 한 번 본 게 다인가?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주가 현우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았고 설령 나오더라도 뒷모습이나 측면 사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국무총리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남자는 좀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사람이거든. 술이 더 돌자 친구들의 입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서윤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은주 무리는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이 참 안 변했네. 여전히 재미없어. 맞아.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늘 구석에 혼자 앉아있고. 남편도 별거 아닌가 보네. 공무원이라니 요즘 누가 공무원해? 서윤이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다시 서윤을 겨냥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봐. 남편 월급 얼마야? 300, 400? 은주야, 그런 걸 왜 물어봐? 서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다 친구잖아. 우리 남편은 작년에 연봉이 업대였어. 물론 세금 내면 좀 줄어들지만. 은주의 자랑에 다른 친구들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해. 요즘 중소기업 임원들 연봉이 괜찮거든. 맞아, 서윤이는 좀 힘들겠네.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 현우의 실제 연봉을 안다면 이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됐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늘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충분해. 많이 벌 필요 없어. 서윤의 차분한 대답에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충분하다니 참 소박하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자리는 점점 불편해졌고 서윤은 일찍 자리를 뜨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서윤의 조용한 반응을 무력한 것으로 해석했는지 공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너 남편 이름이 뭐라고 했지? 현우, 성은 뭐야? 김현우야. 김현우?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잘 모르겠네. 워낙 흔한 이름이라 그런가? 다른 친구들도 끼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중에 유명한 사람 있나? 장관급 아니면 잘 모르지. 그러게 우리 남편은 업계 사람들 다 아는데 골프 모임에서도 인기 많고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 현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국무총리가 얼마나 신뢰하는 참모인지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설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우 스스로도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현우는 그냥 성실하게 일해. 그걸로 충분해. 성실하게 일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 은주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능력이 있어야지. 아무리 성실해도 한계가 있어. 이때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은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서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우리 다 친구잖아. 솔직한 게 좋지? 서윤아, 너 혹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다른 집 남편들 보면 부럽지 않아? 서윤은 잔을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부럽지 않아. 현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 자부심? 은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공무원 일에 무슨 자부심이 있어?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습니다. 서윤은 현우가 밤늦게까지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새벽에도 긴급 상황이 생기면 청와대로 달려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의 모습. 그 모습에 서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소중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에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 소중하지. 은주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돈도 별로고, 인맥도 없고, 미래도 뻔하고, 그런 걸로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서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현우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권력은 겸손할 때 더 아름답다는 말이요.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없지.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은주가 가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도 좀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 등 떠밀어서라도 성공시켜야지. 한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그 서윤아, 너 남편 좀 채찍질해. 공무원도 승진이 있잖아. 서윤은 술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현우의 실제 위치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으니까요. 곧 알게 될 거야. 서윤의 말에 은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어댔습니다. 뭘 알게 된다는 거야? 설마 너 남편이 갑자기 장관이라도 된다는 얘기야? 다른 친구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우에 대한 모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은주야, 너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 남 깎아내려야 자기가 높아진 것 같은 착각하는 거.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농담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농담.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한 말들. 내 남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농담이야? 테이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서윤아. 은주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한 친구가 중재하려 했지만 은주는 술에 취했는지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건데.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고 별로 유명하지 않으면 유명하지 않은 거잖아. 너는 내 남편에 대해 뭘 알아? 서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현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너는 전혀 모르잖아. 은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훌륭하다고? 중요한 일? 공무원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해? 서류 정리하고 도장 찍는 거? 그 순간 서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현우가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 국무총리의 신임을 받으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사는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거야. 너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 명품백, 외제차, 강남 아파트. 그런 게 전부인 줄 알고. 서윤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현실적이야. 돈이 있어야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차 타고, 애들 좋은 교육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가치 있는 건 따로 있어.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너 혹시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현실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가치야. 서윤은 은주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가치라면 말이지. 하지만 너는 진짜 권력이 뭔지도 모르잖아.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잖아. 서윤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끝났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서윤은 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반장이었던 수진의 전화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더 큰 동창회가 있어. 전체 모임이야. 서울 호텔에서 하는데 올 수 있어?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은주와의 일이 있어서 내키지 않았거든요. 글쎄, 지난번에 좀 불편했어서. 아, 그거 은주가 좀 그랬구나. 걱정 마. 이번엔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다를 거야. 꼭 와. 오랜만에 다른 친구들도 보고. 수진의 간곡한 부탁에 서윤은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현우에게 이야기하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 또 불쾌한 일 있으면 어떡해? 이번엔 괜찮을 거야. 사람도 많다고 하고.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은주와 그 무리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 서윤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그런 아내의 마음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졸업 후 20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동창회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들어서자마자 은주의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이번에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서윤을 보자 씩 웃었습니다. 어머, 서윤이 또 왔네. 지난번에 화내고 나간 줄 알았는데. 안녕, 은주야.
서윤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남편이랑 싸우지 않았나? 은주가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현우랑은 안 싸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그나저나 오늘 남편은 또 안 왔구나. 바쁘신가?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응, 일이 있어서. 실제로 현우는 그날 저녁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정 현안 관련해서 국무총리와 긴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 생겼거든요. 맨날 일만 하네. 가족도 중요한데. 은주가 혀를 찼습니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무리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쟤 진짜 답답해. 남편도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 맞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무슨 곧 알게 될 거라고 했대.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서윤을 향해 비수를 날렸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남편은 바쁘다고? 하긴 어디 데리고 오기도 부끄럽겠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럽진 않아. 오히려 너희가 놀랄까봐 걱정이지. 너 또 시작이네. 은주가 눈을 굴렸습니다. 뭘 그렇게 놀랄 게 있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궁금했거든요. 기다려봐. 곧 알게 될 테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누군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들이 연회장으로 급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호텔 매니저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집중됐습니다. 오늘 저희 호텔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 국무총리님께서 이 자리에 들르실 예정이오니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국무총리라고? 진짜? 왜 갑자기 여기에? 우리 동창회에 국무총리가 온다고?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현우가 함께 올까요? 아니면 단순히 호텔을 지나가다가 들르는 걸까요? 은주와 친구들은 갑자기 들뜬 표정이 됐습니다. 대박! 국무총리 실물로 보는 거네.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차림 괜찮나? 갑자기 긴장된다. 서윤만 홀로 침착했습니다. 현우의 일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창회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에게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분 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인사만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회장 안을 둘러보더니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말입니다. 은주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국무총리가 이쪽으로 오는데? 왜? 우리 중에 누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있나?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일어났지만 국무총리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국무총리가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옆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국무총리 뒤에서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서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현우야. 서윤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서윤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각하, 제 아내입니다. 국무총리가 서윤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주와 친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국무총리가 왜 서윤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국무총리는 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늘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서실장님.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님이라는 국무총리의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서윤이 남편이었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벌린 채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별 볼 일 없는 공무원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가 현우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 각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총리.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충분히 높은 자리인데 이제 국무총리까지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서윤은 남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국무총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각하. 아, 그렇군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서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서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각하. 짧은 대화가 끝나고 국무총리와 수행원들이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각하께서 이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들르자고 하셔서 괜찮아.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었어. 서윤은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현우도 은주와 친구들을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늘 학창시절 친구들 이야기를 해서 얼굴은 익숙합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았거든요. 지난 2차례의 동창회에서 자신이 현우에 대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해? 이름도 잘 안 알려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다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현우가 온화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현우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모두 길을 터주며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힌 후 은주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야?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부인한테 우리가. 은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피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연회장을 나온 서윤과 현우는 호텔 로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우가 서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연회장 안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서윤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한 친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말들 생각해봐. 완전히 망신당한 거야. 국무총리 부인이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은주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서윤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몇몇 친구들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서윤이한테 가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빨리 가자. 그들은 서둘러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서윤과 현우는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윤아. 친구들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우리 할 말이 있어. 서윤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몰라서 그랬어. 우리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친구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미안해.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몰라서?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말들 나는 다 기억해. 공무원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해? 이름도 잘 안 알려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말들 말이야.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오니까요. 특히 은주야. 서윤이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남 무시하는 건 여전하네. 은주가 뒤늦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가 보여준 게 너희 진짜 모습이야. 나는 그걸 잊지 않을 거야. 현우가 서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가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와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현우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친구들은 입술을 깨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서윤은 처음으로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원하다.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어. 현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묵묵히 곁에서 아내를 지켜주는 남편의 지켜주는 사랑이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지 말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